서울의 심장부 눈부신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거대한 JK그룹 본사 빌딩은 아침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다.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느니 건물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과 야망의 상징이었다. 오늘이 거대한 심장부로 새로운 피가 수혈되고 있었다. 수십 명의 젊고 총명한 인턴들이 저마다의 꿈과 긴장을 품고 로비로 들어섰다. 그들 중 한 명 한유라 역시 마찬가지였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에 깔끔하게 묶은 머리 그녀의 외모는 다른 인턴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은 달랐다. 차분함 속에 감춰진 강한 의지와 총기가 서려 있었다. 유라는 어젯밤 거의 잠을 설쳤다. JK그룹 전략기획실 인턴십은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얻어낸 소중한 기회였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오직 자신의 힘으로의 차가운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인정받고 싶었다. 그것은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원칙이었다. 한유라 씨 맞으시죠? 인사팀입니다. 이쪽으로 오셔서 명찰을 받아가세요. 안내 직원의 친절한 목소리에 유라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그녀는 가볍게 목을 하고 다가가 자신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진 인턴 사원증을 목에 걸었다. JK그룹 인턴 한유라. 그 6글자가 주는 무게감이 현실로 다가왔다. 로비는 긴장과 흥분으로 가득 찬 젊은이들의 웅성거림으로 가득했다. 모두가 최고의 인재들이었고 앞으로 몇 달간 치열한 경쟁을 벌일 동료이자 경쟁자들이었다.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될 대강당으로 향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유라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때였다. VIP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스르 열리며 주변의 모든 공기가 순간적으로 멈추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 흐트러짐 없는 머리,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차가운 카리스마. 그는 JK그룹의 총수 강지훈이었다. 그를 본 순간 유라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의 호흡이 가빠지고 손바닥이 차갑게 식어갔다. 주변의 모든 직원들이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총수님 안녕하십니까를 외쳤지만 유라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강지은 대한민국 재계에서 가장 젊고 유능한 리더. 그리고 법적으로 그녀의 남편인 남자 1년 전 할아버지들 사이에 오랜 약속으로 맺어진 정약 결혼이었다. 결혼식은 양가집계 가족 몇 명만 참석한 채 조용히 치러졌다. 그 후로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의 삶을 살았다. 유라는 아직 학생이었고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남자였다. 그들은 부부라기보다는 서로의 삶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서류상의 관계로 묶인 낯선 사람에 가까웠다. 지난 1년간 그를 직접 본 것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그리고 그 만남조차도 언제나 어색한 침묵 속에서 몇 마디 의례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다. 그런가? 왜 하필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그녀의 눈앞에 나타난 것일까? 강지훈의 시선이 아주 잠깐 인턴들 무리 속에 섞여 있는 유라에게 머물렀다. 그의 깊고 검은 눈동자에 스쳐 지나간 것은 놀라움이었을까? 아니면 단순한 무관심이었을까? 유라는 알 수 없었다. 그의 표정은 언제나처럼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얼음가면 같았다. 그는 곧 시선을 거두고 비서실장과 몇 마디를 나누며 자신의 집무실이 있는 최고층으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몸을 실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억눌려 있던 주변의 공기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린턴들은 저마다 감탄과 경외의 목소리를 냈다. 와, 진짜 카리스마 대단하지 않아. 숨도 못 쉬겠더라.
사진으로만 보다가 실물로 보니까 완전 다른 사람이네. 괜히 JK 그룹 청수가 아니야. 동기들의 들뜬 목소리를 들으며 유라는 간신히 쿵쾅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켰다. 아무도 그녀와 강지훈의 관계를 모른다. 그리고 앞으로도 알아서는 안 된다. 만약 알려진다면 그녀가 이룬 모든 것은 청수의 아내라는 배경 덕분으로 치부될 것이다. 그녀의 노력과 능력은 그 거대한 그림자 아래 빛을 잃고 말 것이다. 유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절대로 그렇게 되게 둘 수 없었다. 오늘부터 그녀는 그저 인턴 한유라일 뿐이다. 오리엔테이션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룹의 역사와 비전, 그리고 인턴으로서 지켜야 할 복무 규정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각자의 부서로 배치받는 시간이 되었다. 유라는 자신의 이름이 전략기획실에서 호명되자 안 돼 한숨을 내쉬었다. JK그룹의 핵심 브레인들이 모인 곳, 가장 힘들지만 가장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부서였다. 전략기획실은 건물의 35층에 위치해 있었다. 널찍한 사무 공간은 차분하면서도 긴장감이 넘쳤다. 모두가 자신의 모니터에 집중하며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유라와 다른 2명의 인턴을 맞이한 것은 박태민 실장이었다. 그는 40대 초반으로 잘생긴 외모에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사람을 훑어보는 눈빛에는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신입 인턴들인가? 나는 전략기획실을 총괄하는 박태민 실장이라고 하네. 그는 악수를 하는 둥 많은 둥 하며 인턴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유에게 잠시 머물렀다. 아무런 배경 정보가 없는 평범한 대학 출신의 여자 인턴. 그의 눈빛은 별 볼 일 없군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우리 부서는 셰이의 미래를 책임지는 곳이다. 학교 동아리 활동하러 온 거라면 처음부터 생각을 고쳐먹는 게 좋을 거야. 여기서 버티려면 너희들이 가진 모든 걸 쏟아부어도 모자랄 테니까. 특히 여자들은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금방 지치는 경우가 많더군. 그의 말에는 노골적인 무시와 성차별적인 편견이 담겨 있었다. 함께 온 다른 여자 인턴의 얼굴이 살짝 굳었지만 유라는 표정 변화 없이 그를 똑바로 마주보았다. 그녀는 이런 종류의 인간을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약자를 짓밟으며 쾌감을 느끼는 부류. 이런 사람일수록 능력 있는 사람을 경계하고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썩은 미리부터 잘라버리려 한다. 명심하겠습니다. 실장님, 최선을 다해 배우고 기여하겠습니다. 유래 차분하고 당당한 대답에 박 실장은 의외라는 듯 눈썹을 살짝 지켜떴지만 이내 흥미를 잃은 듯 손을 휘저었다. 어따. 김대리 친구들 자리 안내하고 오늘까지 처리해야 할 자료 정리나 좀 시켜. 그렇게 그들의 첫 만남은 끝났다. 유라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박 실장의 노골적인 무시는 오히려 그녀의 투지를 불태웠다.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내가 당신 같은 사람에게 밀릴 것 같은지. 첫날의 업무는 단순한 자료 정리와 회의록 작성이었다. 하지만 유라는 그 단순한 업무에도 최선을 다했다. 오탈자 하나 없이 형식에 맞춰 깔끔하게 정리된 그녀의 보고서는 업무를 지시했던 김대리의 칭찬을 받았다. 유라세 씨 꼼꼼하네요. 신입답지 않은데 앞으로 기대가 되네요. 작은 칭찬이었지만 유라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그녀의 노력이 조금이나마 인정받는 기분이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올 무렵 사무실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총수 주재에 긴급 임원 회의가 소집되었고 전략기획실은 그 회의에 필요한 보고 자료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박태민 실장은 잔뜩 난리선 목소리로 직원들을 다그쳤다. 깡총수님께서 직접 주재하시는 회의다. 데이터 하나, 문장 하나라도 틀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전부 정신 똑바로 차려. 유라는 인턴이었기에 회의 준비의 핵심적인 역할에서는 제외되었지만 복사와 자료 정리를 도우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복사기 앞에서 방금 출력된 따끈따끈한 보고서 뭉치를 들고 있을 때 다시 그와 마주쳤다. 회의실로 향하던 강지훈이 비서실장과 함께 복도 저편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이번에는 피할 곳이 없었다. 복도는 좁았고 그는 정확히 그녀가 있는 방향으로 오고 있었다. 유라는 심호흡을 하며 다른 직원들처럼 고개를 숙였다. 제발 그냥 지나가기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의 발걸음이 그녀의 바로 앞에서 멈추었다. 유라는 숨을 참았다. 모든 신경이 그의 존재를 향해 곤두었다. 그 보고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유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검은 눈동자가 그녀가 들고 있는 서류를 향해 있었다. 네, 총수님. 방금 출력을 마친 회의 자료입니다. 유라는 최대한 감정을 숨기고 사무적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완벽하게 평온을 유지했다. 그는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유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보고서를 그의 손에 건넸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가락을 스치는 순간 아주 미세한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에 유라는 저도 모르게 움찔했다. 당지훈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빠르게 페이지를 넘겼다. 그의 시선이 특정 데이터가 담긴 페이지에서 멈췄다. 그의 미관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이 수치 근거 자료는 확실한가? 그의 질문은 박태민 실장을 향한 것이었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유라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박 실장이 황급히 달려왔다. 아, 형수님 물론입니다. 저희 팀에서 여러 번 교차 확인한 데이터입니다. 하지만 강지훈은 박 실장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오직 유라를 보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는 것처럼 유라는 순간 깨달았다. 이것은 시험이었다. 그녀가 이 보고서의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단순히 복사만 하는 기계가 아닌지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유라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해당 수치는 지난 3분기 아시아 시장 매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근 환율 변동성과 경쟁사 프로모션 효과를 변수로 적용하여 산출한 예상치입니다. 보고서 12페이지에 각 주의 관련 근거, 자료 출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명확하고 막힘없는 대답에 강지훈의 눈에 아주 희미한 거의 알아차리기 힘든 빛이 스쳐 지나갔다. 옆에 있던 박태민 실장의 얼굴은 당황과 불쾌함으로 굳어졌다. 일개 인턴이 총수의 질문에 직접 대답한 것도 모자라 자신이 놓쳤을 수도 있는 부분을 정확히 짚어냈기 때문이다. 강주훈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보고서를 덮어 비서실장에게 건네고는 회의실로 걸음을 옮겼다. 그가 지나간 후에도 복되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박태민 실장은 도끼 어린 눈으로 유라를 쏘아보았다. 누가 멋대로 대답하라고 했지. 인턴은 인턴 답답게 시키는 일이나 조용히 해. 차가운 질책이 유라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꼿이 서서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녀는 틀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첫날부터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한쪽은 그녀를 깎아내리려는 오만한 상사. 다른 한쪽은 그녀의 남편이자 그녀가 넘어야 할 가장 큰 벽일지도 모를 절대적인 권력자. 그리고 그 중심의 한유라는 오직 자신의 힘으로 살아남기 위해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파란만장한 인턴 생활은 그렇게 막을 올렸다. 다음 날 아침 전략 기획실의 공기는 전날보다 한층 더 팽팽했다. 어제 총수주재회의에서 박태민 실장이 강지훈에게 된통 깨졌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보고서의 특정 데이터에 대한 총수의 날카로운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고 그 데이터의 허점을 강 총수가 직접 지적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데이터는 복도에서 한율라가 정확한 근거를 제시했던 바로 그 부분이었다. 박태민 실장의 자존심은 구겨질 대로 구겨졌다. 그는 자신의 실수가 만천에 드러난 것도 모자라 일턴이 자신보다 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치욕을 느꼈다. 그리고 그 분노의 화살은 고스란히 한유라를 향했다. 유라가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자마자 박 실장이 다가와 서류 뭉치 하나를 그녀의 책상 위로 던지듯 내려놓았다. 쾅 하는 소리에 주변 모든 직원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간유라 있던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어제 보니 아주 똑똑한 것 같던데 어디 실력 좀 볼까? 이건 5년 전에 철수한 자회사 넥스트 모바일의 10년간의 영업 및 재무 관련 원본 데이터다. 이걸 가지고 사업 실패 원인 분석 및 현재 시장에 적용 가능한 교훈을 도출해서 보고서로 제출해. 기한은 이번 주 금요일 오후까지. 그의 말이 떨어지자마 주변에서는 나직한 탄식이 흘러나왔다. 김 대리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유라를 쳐다보았고 다른 동기 인터넷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넥스트 모바일은 JK그룹의 뼈 아픈 실패 사례로 방대한 데이터는 정리조차 되어 있지 않은 채 서버 구석에 처박혀 있는 골칫 덩거리였다. 그 데이터를 정리하고 분석해서 유의미한 보고서를 쓰는 것은 고사하고 데이터의 양이 너무 많아 분류하는 데만도 몇 주는 좋게 걸릴 일이었다. 이것은 정식 분석팀이 달려들어도 한 달은 걸릴 프로젝트였다. 그런 일을 인터넷에 그것도 단 4일 만에 해내라는 것은 명백한 괴롭힘이자 불가능한 요구였다. 박 실장은 의도적으로 유라를 망신주고 실패의 쓴맛을 보게 하여 스스로 회사를 나가게 만들 속셈이었다. 왜 못하겠나 그럼 지금이라도 인턴 포기하고 집에 가도 좋고 그의 입가에 비릿한 조소가 걸렸다. 유라는 묵묵히 책상 위에 놓인 USB와 간략한 설명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그것을 억누르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아닙니다. 해보겠습니다. 좋아. 어디 한번 기대해보지. 박 실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이제 모든 직원들이 유라를 동정하거나 혹은 무모하다고 생각하는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불가능한 임무. 그것이 모두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유라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화면에 끝없이 펼쳐지는 파일 목록이 나타났다. 수십만 개의 엑셀 파일, 워드 문서, 스캔된 이미지 파일들이 아무런 체계 없이 뒤섞여 있었다. 날짜도 형식도 내용도 제각이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마우스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것은 박태민이 그녀에게 던진 전쟁 선포와 같았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물러서는 순간 그녀는 패배자가 된다. 그녀는 먼저 전체 데이터의 구조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파일명과 생성 날짜를 기준으로 기본적인 분류를 시도했지만 데이터의 양이 너무 많아 수작업으로는 어림도 없었다. 시간은 흐르고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도 하지 않았다. 김밥 한 줄로 간단히 끼니를 뜨며 그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수작업은 안 돼. 자동화된 방법이 필요해. 유라는 경영학을 전공했지만 부전공으로 데이터 과학을 공부했다. 단순히 학점을 따기 위한 공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 숨겨진 패턴과 의미를 찾아내는 것에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파이썬 개발 환경을 열었다. 박태민 같은 구시대적인 관리자는 상상도 못할 방법이었다. 그녀는 먼저 파일에 포함된 특정 키워드와 날짜 정보를 추출하여 자동으로 폴더를 생성하고 분류하는 간단한 스크립트를 짜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였다. 몇 시간의 집중적인 코딩 끝에 스크립트가 완성되었다. 그녀가 실행 버튼을 누르자 컴퓨터는 수십만 개의 파일들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순식간에 분류하기 시작했다. 재무, 영업, 마케팅, 인사. 뒤죽박 죽이던 데이터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은 장관이었다. 주변 직원들은 인터넷 자리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신기하게 쳐다보았다. 대부분은 그녀가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만은 짐작할 수 있었다. 한편 펜트하우스 층에 위치한 총수 집무실. 강지훈은 비서실장에게서 올라오던 일일 업무 보고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전략기획실 인턴 업무 현황 부분에서 멈췄다. 한율라 인턴 넥스트 모바일 사업 실패. 원인 분석 보고서 작성 지시 담당 박태민 실장. 그 내용을 본 순간 강지은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그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일었다. 넥스트 모바일 프로젝트. 그 데이터가 얼마나 방대하고 지저분한지, 그 프로젝트를 분석하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은 업무 지시가 아니라 명백한 보복이자 학대였다. 어제 복도에서의 일 때문에 박태민이 그녀에게 앙심을 품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박태민, 그의 입에서 낮은 으르렁거림이 새어나왔다. 당장이라도 인터폰을 들어 박태민을 해고하고 싶었다. 감히 누구에게 손을 대는 것인가? 그의 분노는 아내를 향한 보호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주먹을 꽉 쥐며 간신히 그 충동을 억눌렀다. 만약 지금 그가 개입한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유라와 자신의 관계가 드러나는 것은 물론이고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고 싶어하는 강한 의지를 짓밟는 행위가 될 것이다. 그녀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을 터였다. 그는 그녀의 독립심과 자존심을 존중해야 했다. 하지만 이대로 지켜보고만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어떻게 해야 그녀의 의지를 꺾지 않으면서 그녀를 돌 수 있을까? 그는 모니터에 떠있는 유라의 인사기록 카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평범해 보이는 이력서 뒤에 숨겨진 그녀의 진짜 능력을 그는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그녀라면 분명 무언가 다른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그는 그녀를 믿어보기로 했다. 대신 아주 작은 결정적인 힌트 하나만 던져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내부 서버 관리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팀장나 강지훈요. 10년 전쯤에 사용했던 구형 전략. 데이터베이스. 아카이브가 있을 텐데 보안상의 이유로 접근을 막아뒀던 내일 오전 중에 그 아카이브에 대한 보안 등급을 일시적으로 한 단계 낮춰서 전략기획실 전 직원이 열람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시오.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한 과거 데이터 호환성 테스트 목적이라고 둘로 될 거요. 네, 총수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 아카이브에는 넥스트 모바일이 사업을 진행하던 당시 외부 컨설팅 회사에 의뢰했지만 비용 문제로 중간에 엎어졌던 미완의 시장 분석 보고서가 잠들어 있었다. 그 보고서에는 당시의 시장 상황과 소비 트렌드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이 담겨 있었다. 그 자료만 있다면 유라가 가진 데이터의 조각들이 하나의 완성된 그림으로 맞춰질 수 있을 터였다. 그는 거대한 도서관에 아주 중요한 책 한 권을 꽂아놓은 셈이었다. 그 책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알아보는 것은 오롯이 그녀의 몫이었다. 이틀이 지났다. 유라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짠 스크립트로 1차 분류를 마친 데이터를 다시 정제하고 의미 없는 데이터를 걸러내는 작업을
밤새도록 했다.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왔지만 그녀의 눈은 오히려 더욱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데이터 속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다. 넥스트 모바일의 실패는 단순히 기술력이나 마케팅의 문제가 아니었다. 특정 시점부터 재무 데이터의 흐름이 매우 부자연스러워지고 영업 비용이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는 구간이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금을 빼돌린 듯한 흔적이었다. 하지만 심증만 있을 뿐 물증이 없었다. 당시의 시장 상황이나 내부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그녀는 거대한 퍼즐판 위에서 몇 개의 조각만을 손에 준 채 막함을 느끼고 있었다. 마감 기한은 바로 다음 날이었다. 바로 그때 사내 공지 메일이 한 통 도착했다. 구형 전략 데이터베이스, 아카이브, 일시적 접근 허용 안내. 대부분의 직원들은 오래된 자료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고 메일을 삭제했다. 하지만 유라는 달랐다. 혹시라도 무언가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곧바로 아카이브에 접속했다. 수천 개의 낡은 폴더 속에서 그녀는 NMA 마켓 리서치라는 이름의 파일을 발견했다. 넥스트 모바일을 의미하는 이니셜. 그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파일을 열자 방대한 양의 시장 분석, 데이터와 설문조사 결과, 그리고 전문가들의 심층 인터뷰 내용이 나타났다. 바로 그녀가 찾고 있던 잃어버린 퍼즐 조각이었다. 보고서는 넥스트 모바일이 출시하려던 제품이 당시 소비자들의 니즈와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으며 오히려 경쟁사가 준비하던 제품이 시장을 지배할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었다. 또한 보고서는 내부의 특정 임원 라인이 무리하게 프로젝트를 강행하고 있다는 위험 신호까지 보내고 있었다. 유라는 자신이 분석한 재무 데이터의 비정상적인 흐름과의 보고서의 내용을 결합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넥스트 모바일의 실패는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었다. 당시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임원이 경쟁사와 내통하며 의도적으로 프로젝트를 실패로 이끌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개발비를 횡령한 사건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주동자의 이름은 놀랍게도 이제는 그룹의 핵심 임원이 된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 임원은 바로 박태민 실장과 매우 가까운 파벌에 속해 있었다. 유라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거대한 비밀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버렸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보고서는 단순히 넥스트 모바일의 실패 원인을 분석하는 것을 넘어 과거의 비리를 고발하고 현재 JK그룹 내부에 여전히 존재하는 위험 요소를 경고하는 날카로운 창이 되었다. 금요일 오후 4시, 유라는 완성된 보고서를 출력하여 박태민 실장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제 1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었지만 핵심 내용은 첫 5페이지에 완벽하게 요약되어 있었다. 박태민은 코음을 치며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며칠 밤을 새운 초한 몰골의 인턴이 무엇을 해냈을까 싶었다. 엉터리 데이터 몇 개를 짰게 한 수준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보고서의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보고서는 완벽했다. 데이터 분석, 시장 상황 해석 논리적인 결론 도출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분석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첨부된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 관련 책임자 명단을 본 순간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다. 그 이름들은 현재 자신의 파벌을 형성하고 있는 핵심 인물들이었다. 이따위 걸 보고서라고 쓴 건가? 전부 다 엉터리 망상이야. 그는 애써 분노를 표출하며 보고서를 책상에 내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유라는 차분한 눈으로 그를 마주보며 말했다. 모든 내용은 데이터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실장님, 필요하시다면 제가 분석에 사용한 모든 원본 데이터와 분석 과정을 직접 시연해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박태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사무실의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인 채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불가능한 임무를 완벽하게 해낸 인턴. 그리고 그 결과물 앞에서 당황하고 분노하는 실장. 상황은 역전되어 있었다. 유라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녀는 엄청난 피로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짜릿한 성취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냈다. 비록 그것이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지라도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무시당하는 약한 인턴이 아니었다. 같은 시각 강지우는 자신의 모니터로 유라가 제출한 보고서 파일을 읽고 있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그가 던져준 작은 힌트를 그녀가 찾아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발견해냈다. 그녀의 분석은 날카로웠고 통찰력은 깊었으며 그 안에 담긴 용기는 눈부셨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이토록 강하고 빛나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새삼스럽게 가슴이 뛰었다.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던 보호자는 이제 그녀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 되기로 결심했다. 한유라가 제출한 보고서는 전략기획실에 거대한 폭탄을 터뜨린 것과 같았다. 사무실의 공기는 이제 단순한 긴장감을 넘어 살름판을 걷는 듯한 위태로움으로 가득 찼다. 직원들은 박태민 실장의 눈치를 보며 숨소리조차 조심했고 동시에 경의와 두려움이 뒤섞인 시선으로 한율라를 힐끔거렸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인턴이 아니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비범한 존재이자 호랑이의 꼬리를 밟은 무모한 신입이었다. 박태민은 겉으로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그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유라의 보고서를 서랍 깊숙이 처박아 두고 공식적으로는 참고 자료일 뿐 신빙성 없는 추측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 보고서가 담고 있는 내용이 얼마나 위험한 진실에 근접해 있는지를. 그는 유라를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었다.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 쫓아내거나 혹은 더 교활한 방법으로 그녀의 입을 막아야 했다. 유라는 이 모든 분위기를 피부로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성이 감춰진 지부를 건드렸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현명한 처신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이제 겨우 사회의 첫 발을 내디 인턴일 뿐이고 상대는 그룹 내에 깊이 뿌리내린 거대한 파벌이다. 계란으로 바위치였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정의감과 오기가 불타올랐다. 썩은 부분을 돌려내지 않으면 결국 JK 그룹 전체가 병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불의 앞에서 눈 감는 비겁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결심했다.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고. 박태민이 보고서를 묵살한다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 그의 코앞에 들이 밀어야 한다. 조사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물론 대놓고 사내 시스템을 뒤질 수는 없었다. 박태민은 이미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을 터였다. 유라는 업무 시간에는 다른 인턴들과 마찬가지로 잡다한 업무를 처리하며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행동했다. 그리고 모두가 퇴근한 늦은 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자신만의 전쟁을 시작했다. 그녀는 넥스트 모바일 사건의 핵심 인물들과 박태민의 현재 프로젝트들을 연결할 고리를 찾아야 했다. 그녀는 공개된 기업 정부 뉴스 기사, SNS, 심지어 동창회 임명 사이트까지 뒤지며 관련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거미줄처럼 엮어 나갔다. 마치 어두운 방에서 더듬거리며 보이지 않는 실을 찾아내는 것처럼 고되고 막막한 작업이었다.
그날도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까지 홀로 사무실을 지키고 있을 때였다. 극도의 피로감에 잠시 눈을 붙이려던 순간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직 퇴근 안 했나? 유라는 화들 놀라 의자에서 거의 튀어오를 뻔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으로 뒤를 돌아보자 그곳에 강지훈이 서 있었다. 언제부터 그곳에서 있었던 것인지 그는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다가와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낮에 냉철한 청수와는 다른 조금은 부드러운 기운이 감도는 모습이었지만 유라는 여전히 그의 존재 자체가 주는 압박감에 숨이 막혔다. 총수님, 아직 처리할 업무가 남아서 그녀는 저도 모르게 말을 더듬었다. 남편에게 야근하는 모습을 들킨 아내라기보다는 상사에게 불성실한 모습을 들킨 부하 직원의 모습이었다. 강주은은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에너지 드링크 캔들과 간단한 요, 거리들을 말없이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이 잠시 그녀의 피곤에 지친 얼굴에 머물렀다. 그의 눈빛에 아주 미세한 안타까움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곧 평소의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왔다. 지나친 근무는 효율을 떨어뜨릴 뿐이다. 오늘은 이만 정리하고 들어가. 그의 말은 명령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에는 희미한 걱정에 온기가 담겨 있는 듯 했다. 네, 알겠습니다. 곧 정리하겠습니다. 유라가 급하게 컴퓨터를 끄고 짐을 챙기는 동안 그는 말없이 그녀를 기다려 주었다. 텅 빈 사무실에 두 사람만 남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그 짧은 시간이 마치 영혼처럼 느껴졌다. 로비에 도착했을 때 그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이 시간에 대중교통은 끊겼을 테니 타. 그는 주차장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을 턱으로 가리켰다. 유라는 순간 망설였다. 종수의 차를 얻어 타는 인턴. 내일 아침 회사에 어떤 소문이 퍼질지 불보듯 뻔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택시 타고 가겠습니다. 그녀가 정중히 거절하자 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이 시간에 혼자 택시를 타는 건 위험하다. 이건 상사로서의 배려이자 명령이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에 유라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그녀가 뒷좌석에 올라타자 그도 말없이 옆자리에 앉았다. 운전기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다는 듯 조용히 차를 출발시켰다. 고급 세단의 내부는 외부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어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유라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어색함을 달랬다. 그때 옆자리에서 그가 먼저 침묵을 깼다. 보고서는 잘 봤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인턴 수준을 뛰어넘는 훌륭한 분석이었어. 예상치 못한 칭찬이었다. 특히 총수 강지훈이 아닌 남자 강지훈에게서 듣는 듯한 그 칭찬은 유라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너무 깊이 파고들지는 마.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일 수 있다.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보고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가 무엇을 하려 하는지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유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럴 수 없었다. 차는 곧 유라가 사는 오피스텔 앞에 도착했다. 그녀가 차에서 내리려고 할 때 그가 무언가를 건넸다. 고급스러운 포장의 작은 보온병이었다. 밤샘 작업이 많을 텐데 커피보다는 따뜻한 차가 몸에 좋을 거다. 그는 여전히 무심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행동은 따뜻했다. 유라는 얼떨결에 보온병을 받아들었다. 손끝에 전해지는 온기가 마치 그의 마음처럼 느껴져 그녀의 심장이 저도 모르게 두근거렸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유라는 침대에 누워 쉽게 잠들지 못했다. 책상 위에 놓인 보온병과 그녀를 걱정하던 그의 눈빛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차갑고 멀게만 느껴졌던 그에게서
처음으로 남편이라는 존재의 그림자를 본 것 같았다. 주말이 되었다. 이틀간의 짧은 휴식이었지만 유라는 집에서도 노트북을 놓지 못했다. 그녀는 박태민이 현재 진행 중인 신규 프로젝트 글로벌 스마트 물류 시스템에 대해 파고들고 있었다.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 분명히 프로젝트 어딘가에 검은 돈의 흐름이 숨어 있을 터였다. 머리가 복잡해진 그녀는 잠시 바람을 쐬러 집 근처의 작은 서점으로 향했다. 평소 그녀가 즐겨 찾는 조용하고 아늑한 공간이었다. 전문 서적 코너에서 데이터 분석 신간을 살펴보고 있을 때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달랏이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 강지훈이 서 있었다. 오늘은 딱딱한 슈트가 아닌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다. 평소에 압도적인 카리스마 대신 부드럽고 지적인 분위기가 풍겼다. 유라는 오늘이 무슨 날인가 싶었다. 이렇게 우연히 그것도 회사 밖에서 마주치다니. 총수님, 여긴 어쩐 일로 주말에 머리 식힐 겸 가끔 들르는 곳이다. 여기서 보니 반갑군. 그의 입가에 아주 옅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유라는 처음 보는 그의 미소의 순간을 잃을 뻔했다. 읽고 있던 책 흥미로운 주제로군. 그가 유라가 들고 있던 책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 분야에 관심이 많다면 저쪽 코너에 있는 패턴 인식의 알고리즘이라는 책도 한번 읽어보길 추천한다. 고전이지만 핵심을 꿰뚫는 통찰력이 있는 책이지. 그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해박한 지식과 날카로운 통찰력에 유라는 여러 번 감탄했다. 그는 단순히 사업을 잘하는 경영자가 아니라 지적인 깊이를 가진 사람이었다. 서점에서 나온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다. 주말 오후에 햇살이 창가로 쏟아져 들어왔다. 어색함은 어느새 사라지고 편안한 대화가 오고 갔다. 그는 그녀의 대학 시절과 앞으로의 꿈에 대해 물었다. 유라는 처음으로 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자신의 힘으로 최고의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이야기했을 때 그의 눈은 진심으로 흥미로워하며 반짝였다. 훌륭한 꿈이군.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의 인정과 격려는 유라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깨닫고 있었다. 자신이 강지훈이라는 남자를 조금씩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는 더 이상 서류상의 남편이나 어려운 상사가 아니었다. 든든한 조언자이자 자신의 꿈을 응원해주는 멋진 남자였다. 가슴 한 구석이 간질거리기 시작했다. 이것이 설렘이라는 감정일까? 다시 월요일이 왔다. 주말의 짧은 만남으로 충전된 유라는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다시 조사에 몰두했다. 그녀는 강지훈이 추천해준 책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다른 각도에서 데이터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글로벌 스마트 물류 시스템 프로젝트의 컨설팅을 맡고 있는 여러 외주 업체들의 리스트를 검토했다. 대부분은 업계에서 명성이 있는 회사들이었지만 그중 유독 눈에 띄는 회사가 하나 있었다. T&J 파트너스 설립된 지 1년도 차이 되지 않은 신생 회사였지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컨설팅 계약을 따낸 상태였다. 무언가 이상했다. 유라는 T&J 파트너스에 법인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다. 그리고 대표이사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진후, 그 이름은 그녀가 넥스트 모바일 사건을 조사하며 정리해둔 인물 관계도에 버젓이 올라있는 이름이었다. 그는 바로 넥스트 모바일의 자금을 횡령한 핵심 임원 중 한 명의 첫남이었다. 과거의 유령이 현재의 프로젝트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넥스트 모바일에 비자금을 세탁해주던 인물이 이제는 T&J 파트너스라는 유령 회사를 내세워 박태민의 신규 프로젝트에서
또다시 검은 돈을 빼돌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음모의 그림자는 생각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조직적이었다.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꽉 쥐었다. 그녀는 마침내 거대한 빙산의 일각을 수면 위로 끌어올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낸 것이다. 이제 이 증거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까? 그녀의 다음 행동에 JK그룹의 운명이 걸려 있을지도 몰랐다. TJ 파트너스라는 결정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낸 순간 한유라는 거대한 음모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열쇠를 손에 준 것과 같았다. 하지만 그 열쇠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위험한 물건이기도 했다. 그녀가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던 위협 또한 그녀에게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박태민 실장은 교활한 맹수와 같았다. 그는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도 자신의 영역에 들어온 침입자를 감지하는 능력이 있었다. 그는 부하 직원을 통해 전략기획실의 모든 인턴들이 어떤 자료에 접근하고 무엇에 관심을 보이는지 은밀히 보고받고 있었다. 그리고 TNJ 파트너스라는 이름이 유라의 검색 기록에 올랐다는 보고를 받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는 등골을 타고 흐르는 차가운 소름을 느꼈다. 넥스트 모바일 보고서는 단순한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었다. 이 어린 인턴은 의도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자신의 뒤를 캐고 있었다. 박태민은 더 이상 그녀를 풋내기 인턴으로 취급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날카로운 비수를 품은 위협적인 존재였다. 그의 마음속에서 경계심은 곧 살해에 가까운 분노로 변했다. 다음 날부터 유라를 향한 보이지 않는 압박이 시작되었다. 박태민은 이제 그녀를 무시하는 대신 교묘한 방법으로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는 갑자기 유라를 불러 중요하고 긴급한 프로젝트라며 새로운 업무를 떠넘겼다. 그것은 그룹의 해외 지사 설립과 관련된 시장조사 보고서였는데 언뜻 보기에는 중요해 보였지만 실상은 이미 결론이 나 있어 사장된 프로젝트의 자료를 정리하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잡무였다. 이 프로젝트 강총수님께서도 직접 관심을 보이고 계신 거냐? 데이터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다른 생각할 겨를 없이 여기에만 집중해야 할 걸. 그의 말은 유라의 조사를 방해하고 그녀를 무의미한 일에 묶어두려는 명백한 속셈이었다. 유라는 그의 의도를 꿰뚫어 보았지만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낮에는 방대한 양의 불필요한 데이터를 정리하는데 시간을 보내야 했고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DNJ 파트너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박태민의 방해 공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유라가 며칠간 밤을 새워 작업한 시장 조사 보고서의 발표를 하루 앞둔 날 팀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그녀를 망신 주었다. 한유라 인턴, 내일 발표할 자료 준비는 다 됐나? 어디 중간 점검이라도 한번 해볼까? 자네가 작업한 파일을 팀 전체 공유 폴더에 올려보게. 유라가 파일을 올리자 박태민은 보란듯이 대형 스크린에 그 파일을 띄웠다. 그리고 그가 파일을 클릭하는 순간 파일이 손상되었습니다라는 에러 메시지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분명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완벽하게 저장해둔 파일이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중요한 파일을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강총수님께 보고 드릴 자료를 이따위로 만들어 역시 인터넷에 맡기는 게 아니었는데 책임감이라는 게 있긴 한 건가? 박태민의 날카로운 질책이 사무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다른 직원들은 안타까운 눈으로 혹은 고소하다는 눈으로 유라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녀는 이것이 박태민의 비열한 수작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가 그녀의 컴퓨터에 접근해 파일을 손상시켰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다.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라는 이를 악물고 사과했다.
그녀는 그날 밤 개인적으로 백업해둔 자료를 이용해 밤을 새워 보고서를 다시 만들어야 했다. 굴욕감과 분노의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눈물은 약자의 무기일 뿐이다. 그녀는 이럴수록 더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다. 위협은 점차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어느 날 밤 야근을 마치고 퇴근하던 유라는 텅 빈 비상계단에서 박태민과 마주쳤다. 그는 우연을 가장한 채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한유라 인턴,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몰라. 얼굴이 말이 아니군. 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유라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지나친 호기심은 때로 아주 불행한 사고를 부르기도 하지. 자네처럼 젊고 똑똑한 사람은 길고 안전한 미래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어.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인턴답게 얌전히 있다가 조용히 나가는 게 신상에 좋을 텐데.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협박의 기운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유라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명백한 경고였다. 유라는 두려움을 느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그녀를 무너뜨리는 대신 그녀의 의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자신이 그의 목을 조일 수 있는 결정적인 무언가를 쥐고 있다는 증거였다. 조언 감사하지만 제 미래는 제가 알아서 결정하겠습니다. 실장님, 유라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리고 그의 옆을 스쳐 계단을 내려갔다. 그녀의 등 뒤로 박태민의 도끼, 어린 시선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한편 강지훈은 모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의 충직한 비서실장은 전략기획실의 미묘한 기류와 유라가 겪고 있는 부당한 일들을 조용히 그에게 보고하고 있었다. 유라의 파일이 손상된 사건과 박태민이 그녀를 공개적으로 망신 준 일까지 보고를 들을 때마다 강지훈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몇 번이고 주먹을 쥐었다 폈다. 당장이라도 박태민의 멱살을 잡고 그를 끌어내고 싶었다. 자신의 아내가 저런 비열한 자에게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참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유라는 지금 자신만의 힘으로 싸우고 있었다. 그 싸움에 자신이 끼어드는 순간 그녀의 모든 노력은 총수의 아내라는 배경 덕분으로 퇴색되고 말 것이다. 그것은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었다. 그의 권해는 깊어졌다. 아내를 지키고 싶은 남편으로서의 본능과 그녀의 독립을 존중해야 하는 이성 사이에서 그는 격렬한 내적 갈등을 겪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며칠을 고민하던 그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그는 유라의 싸움에 직접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그는 그녀의 보이지 않는 방패이자 칼이 되어 주기로 했다. 그는 박태민보다 더 높은 곳에서 더 거대한 그림을 그리며 그를 옥조일 준비를 시작했다. 강주훈은 JK그룹의 감사팀장과 법무팀장을 자신의 집무실로 비밀리에 호출했다. 두 사람은 그가 가장 신뢰하는 측근들이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절대적인 보안을 유지해야 하오.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알아서는 안 돼. 그는 두 사람에게 TNJ 파트너스와 박태민 실장이 주도하는 글로벌 스마트 물류 시스템 프로젝트에 대한 전면적인 비밀 감사를 지시했다. 그의 지시는 구체적이고 치밀했다. 감사팀장은 TNG 파트너스와 관련된 모든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시오. 해외 계좌까지 뒤져서 단 1원이라도 의심스러운 자금은 모두 찾아내. 법무팀장은 넥스트 모바일 사건 관련자들과 TNJ 파트너스 대표, 이진우의 법적 관계, 과거 행적 등을 포함한 모든 것을 파헤치시오. 필요하다면 외부의 최고 전문가를 고용해도 좋소. 비용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그의 눈은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는 JK그룹의 총수로서 거대한 악부리를 뽑아내기 위해 칼을 빼어든 것이다. 그는 유라가 최전선에서 힘겹게 싸우는 동안 자신은 후방에서 적의 심장부를 겨울을 강력한 대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유라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녀는 박태민의 위협 이후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모든 자료는 개인 USB에 이중으로 배업했고 공용 네트워크 대신 개인 핫스팟을 이용해 자료를 검색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의 싸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날따라 몸이 좋지 않아 평소보다 조금 일찍 퇴근한 그녀는 자신의 오피스텔 현관문 디지털 도어록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침에 분명히 문을 잠그고 나갔는데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쿵쾅쾅거렸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겉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즉시 위화감을 느꼈다. 책상 위에 놓아둔 책의 순서가 미세하게 바뀌어 있었고 노트북의 위치도 평소와는 달랐다. 누군가 침입했던 것이다.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열었다. 다행히 도난당한 것은 없었다. 하지만 침입의 목적이 절도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는 순간 더 큰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침입자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바로 그녀가 조사하던 자료들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녀의 가장 사적인 공간까지 침범한 명백한 위협이었다. 그들은 이제 선을 넘었다. 유라는 극심한 공포에 온몸이 떨려왔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이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을 걱정하던 그의 눈빛 따뜻한 차를 담아주던 그의 손길. 유라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단축번호 1번으로 저장되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누른 적 없었던 그 번호를 바라보았다. 강지은 그녀는 망설였다. 이 전화를 거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싸움에 그를 끌어들이게 된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독립과 자존심에 기댈 곳을 찾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자존심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마침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이제 그녀는 혼자 싸우지 않을 것이다. 이 위험한 싸움에 그녀는 자신의 유일한 아군을 부르기로 결심했다. 뚜뚜음이 2번 울리고 전화는 바로 연결되었다. 유라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미처 생각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저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다. 단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무게감과 동시에 무슨 일이냐고 묻는 듯한 미세한 걱정이 담겨 있었다. 유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다. 저 한유라입니다. 알고 있다. 무슨 일이지 목소리가 좋지 않군. 그의 예리함에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숨길 수 없었다. 아니, 숨기고 싶지 않았다. 지금 혹시 잠시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는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공포와 긴급함을 즉시 알아차렸을 것이다. 어딘가 제 오피스텔 앞입니다. 그대로 있어 10분 안에 가지. 전화는 그렇게 끊겼다. 그는 왜냐고 묻지도 이유를 따지지도 않았다. 그저 오겠다고 했다. 그 무조건적인 신뢰와 행동력이 유라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 주었다. 그녀는 차가운 복도벽에 등을 기도한 채 그의 차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렸다. 강주우는 정말로 10분이 차에 되기도 전에 도착했다. 그의 차가 익숙한 소리를 내며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유라는 안 돼 한숨을 내쉬었다. 차에서 내린 그는 평소에 냉철한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넥타이를 살짝 푼 셔츠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노골적인 걱정이 서려 있었다. 그는 유라의 창백한 얼굴과 미세하게 떨고 있는 손을 보자마 자의 심각성을 직감했다. 무슨 일이야? 자세히 말해봐. 그는 그녀를 차 안으로 이끌었다. 따뜻한 차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던 그녀의 몸을 감쌌다. 유라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방금 전 집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다. 누군가 침입했고 자신의 자료를 노린 것 같다는 사실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강지훈의 표정은 점점 더 싸늘하게 굳어갔다. 그의 눈에서는 이글거리는 분노가 타올랐다. 감히 자신의 사람을, 자신의 아내를 건드린 자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였다. 다친 곳은 없나? 그가 가장 먼저 물은 것은 자료가 아니라 그녀의 안다. 그 당연한 질문이 유라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울렸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글썽겼다. 강한 척 버텨왔던 모든 감정에 아앗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품은 넓고 단단했다. 유라는 그의 품에 안겨 그동안의 두려움과 외로움을 담은 눈물을 소리 없이 흘렸다. 그는 그녀가 진정될 때까지 말없이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 한참 후 유라가 겨우 감정을 추스르고 고개를 들었다. 이제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약한 모습을 보여서. 아니, 당연한 거다.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대여 이상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 너는 혼자가 아니니까. 그의 말에 유라는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서거나 숨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가방에서 조사 자료가 담긴 USB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이 안에 제가 지금까지 조사한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박태민 실장과 TNJ 파트너스의 관계, 그리고 그들의 자금 흐름에 대한 증거들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부하 직원이 상세게 보고하는 행위가 아니었다. 이것은 한 명의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에게 신뢰를 보이며 모든 것을 공유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그를 단순한 남편이나 총수가 아니니 싸움을 함께할 유일한 동맹으로 선택한 것이다. 강주훈은 말없이 USB를 받아들었다. 그는 이미 감사팀을 통해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었지만 그녀가 자신의 힘으로 여기까지 도달했다는 사실에 새삼 감탄했다. 이건 전쟁 선포나 다름없어. 이걸 공개하는 순간 너는 박태민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거대한 세력 전체를 적으로 돌리게 될 거다. 정말 각오가 되어 있나? 그는 그녀의 의지를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유라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를 마주 보았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저는 평생 후회하게 될 겁니다. JK그룹은 당신의 회사이기도 하지만 이제 저에게도 소중한 곳이 되었습니다. 썩은 부분을 잘라내고 바로 잡고 싶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강지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자신이 사람을 제대로 보았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알겠다. 그럼 이제부터는 둘이 함께 싸우는 거다. 그는 유라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두 사람의 손이 맞잡히는 순간 보이지 않는 굳건한 동맹이 맺어졌다. 강지훈은 즉시 자신의 개인 보안팀에게 연락해 유라의 오피스텔 전체에 대한 정밀 보안 점검을 지시하고 24시간 밀착 경호를 붙였다. 그리고 그녀를 자신의 집, 즉 두 사람의 법적인 신혼집으로 데려갔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급 펜트하우스. 결혼 후 유라가 처음으로 와보는 공간이었다. 집은 넓고 차가웠지만 그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유라는 전에 없던 안정감을 느꼈다. 그는 유라에게 따뜻한 코코아를 타주고 자신의 서재로 그녀를 이끌었다. 그리고 서재의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비밀 금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내가 박태민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는 것처럼 나 역시 오랫동안 내 주변의 적들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 서류의 표지에는 JK그룹 내부 잠재적 위험인물 리스트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가장 첫 장에 박태민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다. 박태민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야. 그는 그룹 내의 특정 파벌에 속해 있고 그 파벌의 꼭대기에는 내 아버지의 형제, 즉 나의 삼촌인 강민혁 부회장이 있다. 유라는 충격에 숨을 삼켰다. 강민혁 부회장은 언론에 늘 인자하고 능력 있는 경영인으로 비치던 인물이었다. 그가 이 모든 비리에 정점에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삼촌은 계속해서 그룹의 경영권을 호시탐탐 노려왔다. 박태민 같은 인물들을 요지 앉혀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 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강주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 비리가 아니라 가족 간의 추악한 권력 다툼이었다. 그럼 우리 결혼은? 유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자신의 정약 결혼이 단순한 기업 간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만 생각해왔다. 강주은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전보다 한층 더 부드러워져 있었다. 내 할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나에게는 스승 같은 분이셨다. 돌아가시기 전 할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셨지. 하나는 JK그룹을 굳건히 지켜달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반드시 너를 지켜달라는 것이었다. 그의 고백에 유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당시 나는 삼촌의 세력과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그들은 내 주변의 모든 것을 공격했고 나의 가장 약한 고리를 찾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지. 만약 그때 내가 너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다면 너는 분명 그들의 첫 번째 표적이 되었을 거다. 그제야 유라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가 지난 1년간 그녀에게 무심하고 차갑게 굴었던 이유. 그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그녀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이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녀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거대한 방패막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만 부부 관계를 맺고 최대한 너와 거리를 두는 방법을 택했다. 네가 안전하게 학업을 마치고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에 나아갈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싶었다. 내가 너의 인생에 갑자기 뛰어들어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 네가 JK그룹에 인턴으로 지원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솔직히 많이 놀랐고 또 걱정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유라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녀가 느꼈던 외로움과 서운함이 한순간에 눈녹 사라지고 그 자리를 따뜻한 감동과 미안함이 채웠다. 그녀는 그를 오해하고 있었다.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나요? 말했어야 했지만 기회를 놓쳤다. 그리고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웠던 것 같다. 권력을 이용해 너를 내 곁에 묶어 두려는 이기적인 남자로 보일까봐 권력의 정점에선 그가 두려웠다고 말했다. 그 솔직한 고백은 유라의 심장을 완전히 무장에 제시켰다. 그녀는 그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고마워요. 나를 지켜줘서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눈빛만으로도 수만 가지 감정이 오고 갔다. 오해의 벽이 허물어진 자리에 신뢰와 이해, 그리고 싹트기 시작한 애정이 피어났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동맹이 아니었다.
시련 속에서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진정한 의미의 부부이자 파트너가 된 것이다. 이제 우리가 가진 패를 모두 합쳐야 할 때다. 지은이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유라가 가져온 USB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비밀 감사 자료를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았다. 내가 찾아낸 증거는 박태민과 TNJ 파트너스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스모킹 건이다. 그리고 내가 확보한 자료는 그들의 자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보여주는 자금. 흐름도지.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그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두 사람은 그날 밤을 새워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마지막 방역을 위한 치밀한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다. 유라의 날카로운 데이터 분석 능력과 강지훈의 거시적인 전략적 사고가 결합되자 무적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졌다. 이제 남은 것은 적들이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가장 결정적인 장소에서의 모든 것을 터뜨리는 것뿐이었다. 그 무대는 바로 일주일 뒤에 열릴 그룹 전체 임원회의였다. 임원회의가 열리는 날 아침 JK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대외의실 주변에는 폭풍전화 같은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일주일 전 강지훈 청수가 갑작스럽게 소집하니 회의의 안건은 그룹 중장기 성장 동력 점검이라는 평범한 주제였지만 그룹의 핵심 임원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정기회의가 아니라는 것을 총수 강지훈과 그에게 반기를 뜬 강민혁 부회장, 파벌 사이에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마침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운명의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민혁 부회장과 박태민 실장은 여유로운 모습으로 회의장에 들어섰다. 그들은 지난 며칠간 자신들의 세력을 총동원하여 강지훈을 압박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들의 손에는 강지훈이 최근 무리하게 추진한 신사업의 초기 손실, 데이터를 부풀린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그들은 이 보고서를 통해 강지훈의 경영 능력에 흠집을 내고이 사회를 흔들어 그의 리더십을 위협할 계획이었다. 그들에게 한유라는 이름은 이미 잊힌 지 오래였다. 그저 잠시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던 별 볼 일 없는 인턴 나불 행위에 불과했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들어섰다. 그는 완벽하게 다려진 짙은 회색 슈트 차림이었고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강력한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었다. 그의 뒤를 따르는 비서실장의 손에는 두꺼운 파일이 여러 개 들려 있었다. 강지훈이 상석에 앉자 길고 긴 타원형 테이블에 둘러 앉은 이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로 향했다. 배우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2025년 3분기 임시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는 박태민의 예상대로 평범한 안건들로 시작되었다. 각 부서의 실적 보고와 시장 동향 분석이 지루하게 이어졌다. 박태민은 자신의 차례가 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준비한 보고서를 꺼내들고 강지훈을 향한 공격을 시작했다. 종수님께서 야심차게 추진하신 AI 헬스케어 사업이 초기 투자 대비 심각한 수익성 악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회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된 독단적인 결정이 그룹 전체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점에 대해 총수님의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발언을 신호탄으로 강민혁 부회장 파벌에 속한 이사들이 차례로 나서서 강주은의 경영 방식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회의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강지훈을 향한 청문회처럼 변해갔다. 하지만 강지훈은 조금의 동요도 없이 모든 비판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그의 침묵은 반대파들의 기세를 더욱 등등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모든 공격 발언이 끝나자 강지훈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여러 이사님들의 우려 잘 들었습니다. 신사업의 초기 부진에 대한 책임은 물론 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에 생긴 병든 가지를 걱정하기 전에 우리 JK그룹이라는 거대한 나무의 뿌리를 썩게 만드는 암적인 존재부터 돌려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말에 회의장이 순간 술렁이었다. 강민혁 부회장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오늘 전원이 자리에서 특별 긴급 안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강지은이 비서실장에게 눈짓하자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이 떠올랐다. 글로벌 스마트 물류 시스템 프로젝트, 관련 컨설팅 계약의 적정성 검토. 그 제목을 본 순간 박태민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박태민 실장이 총괄하고 있는 글로벌 스마트 물류 시스템 프로젝트에서 TNJ 파트너스라는 신생 컨설팅 업체와 수십억 원에 달하는 불투명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박 실장이 업체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었는지 직접 설명해 보시죠. 박태민은 애써 태어난 척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건 오해입니다. 종수님, TNJ 파트너스는 해당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유망한 기업입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되었습니다. 아마 실무진의 착오로 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뻔뻔한 변명에 강지훈은 차갑게 코웃음을 줬다. 실무진의 착오라.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실수를 처음으로 발견하고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분석한 사람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죠. 강지훈이 손짓하자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 뒷문이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그 문으로 단정한 정장 차림에 한유라가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더 이상 어수룩한 인턴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발걸음은 당당했다. 회의장에 있던 모든 이사들이 경악했다. 밀계 인턴 그룹의 운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 결정 기구에 들어온 전례 없는 상황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다. 박태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강민혁 부회장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지금 이게 무슨 무리한 짓인가. 당장 저 인턴을 내보내지 못해 강민혁 부회장이 고함을 쳤다. 하지만 강지훈은 단호했다. 그녀는 안건의 핵심 증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전략기획실의 정식 애널리스트 자격으로 발표를 할 겁니다. 유라는 보란듯이 강지훈의 옆자리에 마련된 발표자석으로 걸어가 노트북을 연결했다. 그녀의 등 뒤에서 강지은이라는 거대한 산이 그녀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실 한율입니다. 지금부터 TNJ 파트너스의 실체와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부패의 고리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의 차분하고 명료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떨지 않았다. 스크린에는 그녀가 밤새워 정리한 완벽한 데이터와 그래프들이 펼쳐졌다. 그녀는 먼저 TNJ 파트너스가 수주한 컨설팅 비용이 업계 평균보다 3배 이상 높게 책정되었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부터 제시했다. 그리고 TNJ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에 가깝다는 사실을 법인 등기부등본과 사무실 주소지 현장 사진을 통해 증명했다. 다음으로 그녀는 TNJ 파트너스의 대표 이진우의 정체를 폭로했다. 이진우 대표는 과거 우리 그룹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던 넥스트 모바일 사업 실패, 당시 핵심 프로젝트 자금을 횡령했던 에임원의 첫남입니다. 그녀는 인물관계도와 과거 감사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 박태민의 입술이 바싹바싹 타 들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유라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그녀는 강지훈의 감사팀이 비밀리에 확보한 자금 흐름 추적도를 스크린에 띄웠다. TNG 파트너스로 흘러들어간 수십억 원의 컨설팅 비용은 여러 개의 해외 유령 회사를 거쳐 돈 세탁된 후 최종적으로는 찬명 계좌를 통해 박태민 실장님과
여기 계신 몇몇 이사님들께 흘러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스크린에는 박태민을 포함한 강민혁 부회장, 파벌의 핵심 이사들의 이름과 그들의 참명 계좌로 입금된 정확한 X가 선명하게 나타났다. 그것은 완벽한 캐펀치였다. 저 거짓말이야. 전부 날조된 자료다. 박태민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발악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다. 강민혁 부회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굳은 얼굴로 스크린을 노려볼 뿐이었다. 모든 발표를 마친 유라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로 돌아왔다. 회의장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으로 얼어붙었다.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최후 통첩을 날렸다. 이 모든 증거는 즉시 검찰에 제출될 것입니다. 박태민 실장은이 시간부로 파면 조치하고 관련된 모든 임원들 역시 대기 발령 및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삼촌 강민혁 부회장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이것이 끝이 아닐 거니라는 서늘한 경고를 담고 있었다. 보안팀 박태민 실장을 당장 끌어내시오. 강지훈의 명령이 떨어지자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보안팀 직원들이 회의장으로 들어와 쉬주저 앉아있는 박태민의 양팔을 붙잡아 일으켰다. 그는 마지막까지 무어라 소리치며 발버둥쳤지만 힘없이 끌려나갔다. 한때 JK그룹의 핵심 실세였던 그의 초라한 퇴장이었다.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회의장. 유라는 자신의 옆에 서 있는 강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지만 유라를 향하는 그의 눈빛만은 따뜻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시선을 교환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첫 번째 관문이 마침내 그들의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운명의 임원회의가 끝난 후 JK그룹은 거대한 지진이라도 휩쓸고 간 듯한 대혼란에 휩싸였다. 박태민 실장의 파면과 비리로 임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 착수 소식은 전광석화처럼 산하의 전체에 퍼져나갔다. 직원들은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고 동시에 그룹의 뿌리 깊은 암적 존재를 돌려낸 강지훈 청수의 결단력에 경외를 표했다. 한동안 회사는 어수선했지만 강지훈의 강력한 리더십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다. 부패한 임원들이 사라진 자리는 유능하고 청렴한 인재들로 채워졌고 그룹 전체에 건강한 개혁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유라는 이름이 있었다. 그녀에 대한 소문은 삽시간의 전설처럼 번져나갔다. 혜성처럼 나타나 불가능한 과제를 해결하고 거대한 비리에 실체를 파헤쳐 그룹을 구한 미스터리한 인턴. 직원들은 모두 그녀의 정체를 궁금해하며 그녀가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그녀의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수근거렸다. 폭풍이 지나간 며칠 후 전 직원에게 한 통의 공식 이메일이 발송되었다. 발신은 총수 강지훈이었다. 이메일의 내용은 두 가지였다. 첫째, 전략기획실 인턴 한율라 씨를 탁월한 업무 성과와 그룹에 대한 지대한 공헌을 인정하여 오늘부로 정식 애널리스트로 특별 채용한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아울러 한유라 애널리스트는 본인 강지훈의 법적인 배우자임을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이메일이 공개된 순간 JK그룹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충격적인 반전이었다. 하지만 그 충격은 곧바로 깊은 이해와 존경심으로 바뀌었다. 직원들은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출 수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총수의 아내라는 배경으로 입사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배경을 철저히 숨긴 채 오직 실력만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낸 것이었다. 그녀가 보여준 용기와 능력은 그녀가 청수의 아내라는 타이틀을 가질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각인시켜 주었다.
전략기획실의 김대리는 이메일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중얼거렸다. 그럴 줄 알았어. 보통 내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지.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이제 그녀를 단순한 동기가 아닌 존경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모두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었다. 배경이 아닌 실력으로 편견을 넘어 자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 그날 저녁 유라와 지우는 두 사람만의 공간인 펜트하우스에서 조용한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어색하고 서먹했던 첫 만남의 장소는 이제 두 사람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 있었다. 유라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회사에서 모두들 저를 다른 눈으로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아직은 조금 어색해요. 지우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당신이 스스로 얻어낸 존경이야. 당신은 내 아내라서가 아니라 한유라는 사람 자체로 빛나고 있어. 나는 그저 당신의 빛이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볼 뿐이야. 그의 따뜻한 눈빛과 진심 어린 말에 유라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녀는 지난 시간 동안의 외로움과 두려움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미안했다. 지은이 나직하게 말했다. 지난 1년간 당신을 외롭게 만들어서 더 일찍 당신에게 다가가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내 비겁함을 용서해줘. 유라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마주잡았다. 아니에요. 이제 다 이해해요. 당신이 나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오히려 제가 당신을 오해해서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유라가 조심스럽게 그의 넥타이를 끌어당겼고 지우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시련과 오해를 넘어 마침내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두 사람의 진짜 첫 키스였다. 달콤하고 따뜻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긴 입맞춤이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출근했다. 지하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짧은 길. 지우는 보란듯이 유라의 손을 굳게 잡았다. 직원들의 놀란 시선이 느껴졌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든든한 편이자 세상을 함께 헤쳐나갈 동반자였다. 6개월 후 한유라는 더 이상 신입 애널리스트가 아니었다. 그녀는 전략기획실의 핵심 인재로 성장하여 JK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신사업 프로젝트를 직접 이끌고 있었다. 회의를 주재하는 그녀의 모습은 자신감과 카리스마로 가득 차 있었고 동료들은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따뜻한 리더십에 절대적인 신뢰를 보냈다. 강주우는 여전히 개여 JK그룹을 이끄는 냉철한 총수였지만 그에게는 작지만 큰 변화가 생겼다. 그의 얼굴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부드러운 미소가 자주 피어났고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 또한 한결 유연해졌다. 사랑이 한 사람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그는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저녁 일을 마친 두 사람은 나란히 손을 잡고 한강공원을 산책했다. 노을이 붉게 물드는 강물을 바라보며 유라가 웃으며 말했다. 제가 처음 인턴으로 출근하던 날이 생각나요. 그때는 당신이 내 남편일 줄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산책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지우는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내게도 그날은 내 인생이 바뀐 날이었어. 얼음 같던 내 세상에 당신이라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온 날. 두 사람은 서로에게 기차해 말없이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위기와 역경을 함께 이겨낸 두 사람의 사랑은 그 어떤 보석보다 단단하고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비록 그들의 시작은 서류 한 장으로 묶인 계약 관계였을지 몰라도
이제 그들은 서로의 영혼을 보듬어주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운명의 상대가 되었다. 차가운 도시에 빌딩 숲에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새로운 장을 펼치고 있었다.